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이후로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2023년 하반기로 접어든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 양면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지난 2년 반 동안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 트렌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미국 인구의 흐름은 안전성을 위해 도심에서 도심 외곽으로, 경제성을 고려해 1선 도시에서 2선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뉴홀의 데이터를 보시면 팬데믹 기간 중에 이사하는 경로의 패턴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고물가 지역인 1선 도시에서 인구가 빠지고 비교적 저렴한 지역인 2선 도시로 인구가 몰리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 원격근무 방식이 도입되면서 사람들의 활동은 오피스 위주의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집과 오피스 활동을 병행하게 되면서 집에서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주택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의 패턴 역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주문으로 바뀌면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은 편하게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이러한 변화는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어 미국 부동산 시장 트렌드 역시 급속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재택근무, 원격근무의 방식이 도입되면서 거주용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유효 수요가 감소했다 할지라도 공급이 현격하게 부족한 실정이라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주택 소유자들은 이미 저금리 시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거나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저금리로 재융자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집을 팔고 더블이 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기존 주택 매물이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경우이고, 신규 주택 역시 공급망 문제, 인력 문제, 고금리로 건축 대출을 받아 집을 짓는 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 건설 업체 역시 빠르게 신규 주택을 시장에 제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오피스 건물은 재택근무, 원격근무 방식이 도입되면서 서서히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의 도심에 있는 오피스 건물의 공실률의 증가폭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소매점들 역시 온라인 형식의 소비 패턴의 변화로 공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선 도시들은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어 일선 도시들의 소매점들의 공실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의 아파트 건물은 금리 인상과 더불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유효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은 어딘가에서는 살아야 하니 아파트 세입자로 임대시장의 수요로 더해지게 되면서 아파트와 같은 임대주택의 공실률은 낮아지고 점유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거주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의 현재 상황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여기에 가장 중요한 대출은행의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미국 대출은행에서는 주택 대출에 있어서는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분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오피스 건물일 경우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오피스 건물의 가격은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고 상업용 소매점의 공실이 증가하면서 소매점이 있는 쇼핑센터의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거주용이냐 상업용이냐에 따라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자산 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대출은행은 거주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을 함께 대출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은행의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상업용 부동산의 가장 위험 자산군은 오피스 건물입니다.
이러한 오피스 건물에 대해 대출을 해준 은행의 대부분이 미국의 중소은행인데요. 오피스 건물의 공실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 현재 오피스 건물 소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 대출 금액보다 오피스 건물의 가격이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가정도 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는 현재 오피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재정적으로 감당이 힘들 경우에는 대출융자 디폴트가 될 수 있고, 그 경우에 이러한 건물을 싸게 사들일 새 소유주는 생명보험회사나 연기금과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한쪽은 쪽박, 다른 한쪽은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대출은행에서 부담이 적겠지만 상업용 부동산에서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대출은행에서는 거주용 부동산에 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주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오피스 건물이나 소매점이 있는 쇼핑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한쪽은 쪽박, 다른 한쪽은 대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금리가 6%대로 동결된 상태로 2024년을 이어간다면 앞으로 대부분의 미국 부동산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주택시장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2024년까지 거주용 부동산은 대박, 상업용 부동산은 쪽박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 미국의 중소은행들은 이러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